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젊은 세대가 바라보는 제주 4.3 사건을 발표할 오수연입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였고 제주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행정법 석사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철학자 산티아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 슬기로운 사람은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민족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 70여 년 전 제가 태어난 제주도에는 제주도 유사 이래 최대의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제주 4.3 사건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제주시에서 약 40km, 서귀포에서 약 20km 떨어진 위미 삼리입니다. 저희 마을은 1833년 마을이 형성되어 30여 가구가 거주하며 살고 있었으나 1948년 11월 28일 인민유격 때 600여 명이 남원리와 저희 마을 부락을 습격하여 초등학교, 중학교를 포함한 마을 주택을 다 불태우고 주민 50여 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어른들 말씀에 의하면 신체의 주요 부위를 다 잘라내고 악랄하게 처참하게 마을을 유린하고 도주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 마을에는 주민들이 거주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 4.3 사건이 끝나갈 무렵에야 한 가구씩 모이기 시작하여 종정동이라는 마을을 형성하였고 1989년 위미 삼리로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배운 제주 4.3 사건은 어른들로부터 들은 내용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학교에서 사회개혁을 위해 공개한 민중항쟁이며 주민들을 군병들이 무자비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제주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70여 년 전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주도하에 촉발된 제주 4.3 사건으로 인하여서 무고한 많은 도민과 군경의 불행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주 4.3 사건은 해방 직후 사회혼란기를 틈타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는 남로당 등 좌익 세력들이 공산당 혁명 정쟁론에 따라서 계획적이며 조직적으로 민중을 선동하여 일으킨 혁명전쟁이었으나 70여 년의 세월이 경과하면서 이들 사건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잘못된 역사 바로잡기의 사업으로 과거사 청산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만든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는 역사의 진실을 정치 논리에 의해서 왜곡시킨 반역사적인 행위이면서 정치 권력으로 역사를 바꾸려 했던 폭력의 지였습니다. 사상위원회에 유도한 보고서의 중심 논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민족통일정부 수립을 방해하는 50선거를 거부하고 외세인 미군정부와 부정부패 세력에 저항한 정당한 민중저항운동이다. 이를 무력으로 진압한 이승만 정권은 불법적으로 비상경합을 발표하며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였다. 미군정 하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처음부터 미군정이 개입하였고 그 진압 과정에서 미국이 작용하였으므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그래서 4.3은 정의로운 민중운동이기에 이를 국가 권력으로 제한한 대한민국 정부는 과오를 저질렀으므로 도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인과관계에 의해서 해석하지 않고 어떤 사태를 단순화시킴으로 인해서 역사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현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보고서의 의도가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정치적, 전략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부 보고서는 4.3의 실체를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입장에서 밝히려는 학술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정치 세력화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반역사적인 문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4.3으로 인한 도민의 갈등과 고통이 치유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되는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E.H. 칸은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역사란 결국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정의합니다. E.H. 카의 What is History 이 책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역사 이론서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여유를 찾기 위해서 혹은 지적 호기심과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문학과 역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는 철학과 함께 세상과 인간사 전반에 걸쳐서 과거를 알고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는 고전이 되어버린 이 책이 아직까지도 조명을 받는 이유는 역사가들의 연구 분야가 대부분 시대사이고 상대적으로 역사 이론에 대한 연구가 적은 것도 이유일 수 있겠습니다. 완전히 객관적인 역사 서술은 불가능합니다. 완전히라는 단어를 넣어 정확한 답을 피하고자 하는 말장난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말은 역사 서술의 근거를 사실 그 자체만으로 하는 것이 객관적 역사 서술이라고 한다면 약간의 주관이라도 더해지는 것은 객관적 역사 서술이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는 극단적으로 주관과 객관을 나누는 것으로 논쟁을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낸 기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사실의 나열로 역사를 말한다면 사실을 모아 후대에 전하는 것이 역사의 목표일 것인데 그렇다면 역사가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 역시 역사에 대해 논의하면서 함께 역사가의 역할을 얘기했습니다. 역사가는 사실 그 자체보다 사건의 원인을 연구하고 해석하여 알리는 사람입니다. 사실을 얻어내기 위해서 보통은 사료가 쓰이는데요. 사료 역시도 과거에 누군가의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료가 1차 사료라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객관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보통은 여러 1차 사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는 사건들을 보통 객관성이 높다고 인정합니다. 이 사료들을 모아 역사가가 사건과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얻어내고자 노력하며 역사가의 주관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이에 역사 해석의 상대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역사는 객관적인 서술이 아니라 주관적 서술에 가깝습니다. 만약 사료들에 나타난 공통적인 사건을 객관적이라고 말한다면 이 공통적인 사실의 원인에 대해 역사가들의 해석이 서로 같을 때 이를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답 역시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는 앞서 말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역사가로 인해 일반화, 객관화된다면 이를 악용하여 인위적으로 객관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가의 역사 서술이 완전히 객관적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역사를 서술할 때 역사가의 주관적 해석이라는 명분 아래 역사를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역사가는 사실을 사실 그 자체로 전달하고 원인을 진실에 가깝게 서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어느 학문에서보다도 역사학에서 주관의 역할이 큽니다. 역사학은 다른 학문들과 달리 이론적 체계만을 바탕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고 실험의 증명으로 발전한 것도 아닙니다. 역사는 많은 시간이 지난 과거의 일들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은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역사가의 주관적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관적 서술은 사실과 사실을 이어주는 교량의 역할과 역사가의 사건 해석에 한해야 하고 객관적 증명과 주관적 해석이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관은 역사학의 기본 틀입니다. 사관은 과학으로 말하면 일종의 패러다임으로 역사학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이것은 시대와 더불어 변합니다. 가장 획기적인 사관은 과학기술의 폭발적인 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역사도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본 것입니다. 뉴턴이 신의 숨결과 손길을 배제하고 자연 자체를 과학의 눈으로 관찰하고 과거의 손으로 실험하고 검증하여 수학의 언어로 기술하여 만유 인력을 발견함으로써 우주현상을 깔끔하게 정리했듯이 역사학자도 그 자체로 존재하는 역사에서 도덕과 종교를 배제하고 우선 엄밀하게 인간의 기록에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여 객관적인 기록을 재구성한 후 역시 선입견을 배제하고 역사 자체의 법칙을 찾아야 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증 사관입니다. 그 이전의 사관은 동서막론하고 도덕과 종교의 틀 위의 선관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증 사관도 거센 도전을 받게 됩니다.
과거 자체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실증주의 내지 역사주의에 대해서 현재의 시간과 인간의 인식을 떠나서는 역사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관점에 선 입장을 현재주의 내지 상대주의입니다. 그 사관은 실증 사관의 과학성과 현재주의 사관의 가치관을 모두 수용하되 그중 어느 쪽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발전했습니다. 실증 사관 못지않게 현대 사회에 크게 영향을 끼친 사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물 사관입니다. 공권주의에서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인간의 역사는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유물 사관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현실은 공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점진적으로 변한 국가는 점점 더 자본주의로 고도화되고 후진적 공권국가는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공산주의를 거쳐서 초기 자본주의로 변하고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정리를 미안합니다. 정리 좀 아까 미안합니다. 끝에 맨 끝으로 지금 저 빨리 끝내야 돼요. 그럼 이제 4.3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좀 말씀 주시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역사의 범위를 해방까지 다루는 사이 민중사관은 이제 현대사를 독점 공급하기 시작했는데요. 국사에서 근현대사를 따로 떼어내어서 검인정 교과서를 이제 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대학에서 운동권에서 가르치던 현대사를 고등학교에서 정식으로 이제 가르치게 되어서 이제 저도 그렇게 이제 배우게 되었는데요. 해방 후에 한국의 주류 사학계가 이제 국민사관이었는데 이제 한국 이제 역사에서 국민사관을 이제 통해서 역사가 이제 바라보게 되었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온 이제 유물론에 입각한 이제 민중사관으로 이제 근현대사가 이제 쓰여지면서 이 근현대사를 이제 민중과 지배층으로 나눠서 그렇게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민중사관이 근현대사를 민중과 지배층으로 나누어서 민중의 역사로 이렇게 만든다면 지금 근현대사가 이제 왜곡되고 사삼을 시초로 하여서 근현대사가 이 왜곡된 부분들이 그렇게 따진다면 그 부분까지도 재조명해야 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제 저는 주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주 4.3 사건은 현대사의 역사 왜곡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